최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세상의 편견과 틀을 깨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실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창단 3년 만에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춘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농구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 휠체어 농구단의 조승현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농구단 소속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 명칭이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농구단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저희 춘천 휠체어 농구단이라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 다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저희 일단 뭐 춘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냥 줄여서 대부분 춘천팀이라고 하죠. 네. 네, 지역에 이렇게 감정이 네네. 같은 한 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2019년에 창단하셨습니다. 네. 이게 춘천시에서 있는 유일한 장애인 실업팀으로 최초에 창단된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팀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올해로 이제 창단된 지 3년째 되는 팀이고요. 그리고 휠체어 농구계에서는 이제 신생팀이죠. 네. 그리고 저희 팀 이제 창단될 때 혹시 춘천 출신의 이제 조동기 감독님이시라고 그 일반 농구에서는 이제 굉장히 레전드 출신이세요. 뭐 허재 감독님과 같이 네. 중앙대 기아 출신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창단 첫 감독을 맡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해오고 계시고요. 현재 팀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5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제 또 나머지 5명 선수들이 이제 신인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또 이제 신구 조화도 잘 되고 아주 좋은 탄탄한 팀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생팀이라고 하셨고 굉장히 쟁쟁한 많은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녹화하기 불과 얼마 전에 그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있다고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1라운드에 공동 1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팀은 신생팀인데 선수들의 구력은 뭐 네. 다른 팀 못지 않고요. 또 쟁쟁한 선수들도 많이 소속돼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또 저희 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4승 1패로 1라운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1패에도 저희는 좀 많이 타격이 큰 1패조차도 네네. 용납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시군요. 네, 굉장히 충격이 컸죠. 첫 경기에 패를 했기 때문에. 그럼 12월에 여기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이 있어요. 네. 그 저희 춘천에서 하는데 저희가 결승전에 못 올라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는 무조건 챔피언 결정전에 가서 우승을 하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1패도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상 이미 우승 행진 이어오시 계시죠? 국내에 이제 대회들이 단일 대회들이 몇 대회들이 있고 이제 휠체어 농구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경기예요. 프로농구처럼 뭐 예를 들어 6월 달부터 12월까지 이제 홈앤어웨이로 이제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승전,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제 승자를 가리는 게 이제 휠체어 농구 리그고 저희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고양시장배 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배 국제 휠체어 농구 대회에서 이제 또 우승을 했고요. 거의 정말 이건 신생팀의 돌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뭐 실력이 쟁쟁한 선수들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승하는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굉장히 지원을 잘 해주세요. 관심도 많으시고 네. 춘천 이렇게 시장님이라는 분을 선수들이 어쨌든 구단주거든요. 그렇죠. 구단주를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볼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농구하면서. 그 정도로 뭐 시장님부터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시청분들, 또 체육회 분들, 또 모든 분들 또 다니다 보면 음식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게 이제 3년 동안 쌓아오면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올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뜻한 응원, 또 결속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좀 큰 힘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혹시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승현 선수께서는 국가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국가대표 주장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농구를 하시게 된 뭐지 지금 휠체어 농구단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으시지만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던가 이 팀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어떠한 의미가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일반 농구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일반 네네.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보통 그 비장애인 분들이 들으시면 장애인 스포츠를 딱 들으시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스포츠라는 네, 인식보다는 네. 좀 재활복지 그렇죠. 그런 네. 의미가 많이 크잖아요. 근데 저도 물론 그랬었어요. 딱 휠체어 농구라는 거 한번 해볼래? 라는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일반 농구를 했는데 휠체어 농구 굳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또 하나의 스포츠인 건 확실하더라고요. 운동선수인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굉장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휠체어 농구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울타리가 좀 틀이 있죠. 네,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이 운동을 통해서 뭐 본인이 재활을 해서 뭐 몸이 건강해지는 건 이제 가장 첫 번째 네. 목표고, 뭐 그런 걸 이제 뛰어넘어서 저희처럼 이제 전문 체육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 뭐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팀이 지금처럼 저희 팀이 우승을 하는 어떤 성취감도 맛보겠지만 그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그렇죠. 달고 뭐 패럴림픽이라든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국제 대회를 나가면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나 그런 자긍심도 되고 뭐 많은 가족들, 친지들도 응원해 네.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크게 얻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활의 의미를 넘어서 네.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되시는 그 한 부분이 되어 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그 시선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저변학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휠체어 농구라는 부분이 조금 어렵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인기 많은 일반 농구와 또 휠체어 농구 두 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휠체어 농구가 갖고 있는 더 큰 매력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제일 먼저 제가 듣는 질문이 지금까지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골대가 낮지 않아요? 일반 농구보다? 휠체어를 타시니까. 네, 휠체어 타고 쏘니까.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모든 규칙, 규격, 체육관 뭐 농구공 크기, 골대 높이, 체육관 크기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이제 저희는 손으로 휠체어를 밀면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농구에서 이제 말하는 더블 드리블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네네. 그게 굉장히 큰 규칙인데 그거 하나 이제 없는 거 그게 이제 좀 다르고요. 휠체어 농구랑 일반 농구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휠체어 농구는 선수들마다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이라는 건 이게 4.5점부터 1점까지 선수들마다 개개인별로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해주거든요. 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네네. 등급을. 그 스포츠 등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로 나뉘냐면 장애의 이제 중증도에 따라 아, 네.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절단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손끝까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랑 네. 휠체어에 탔을 때 그런 선수들은 이제 보통 4점, 4.5 이런 높은 등급을 받고 네. 이제 척수 장애인 분들 이제 장애 척수 이제 범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활동 범위가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2점, 1.5, 1.5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아요. 그 이유가 이 장애인 스포츠 안에서 또 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장애도가 조금 낮은 선수들만 해서 그렇죠, 경기를 같이. 높지 않게 하기 위한. 네,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 이제 중증도에 상관없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 14포인트라는 등급을 둔 것이 일반 농구와 휠체어 농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팀워크라는 부분, 뭐 스포츠맨십이라는 부분에서 일반 스포츠보다 한 단계 위의 스포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배려와 어떻게 보면 더불어가는 무언가를 의미를 네네. 담고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네, 춘천이 여러 가지로 그 선수 생활을 하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전문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휠체어 농구단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전용 구장도 현재까지는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어떤? 저희 팀이 지금 그 월 한 2회 정도씩
초등학교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하거든요. 네. 네, 이 장애인 체육이 발전을 하려면 보통 모든 분들이 이제 장애를 입으시면 집에 계시거든요. 네.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질 않으시려고 해요. 막막함이죠.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저희는 끄집어내서 전문 체육을 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생활 체육이라도 해서 재활이라도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분들 또 어린 친구들이 이런 장애인 스포츠들을 빨리 접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운동을 배울 수 있게 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과가 더 나겠죠. 뭐 올림픽, 패럴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 대회에서 또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성원을 해주실 거고 그런 밑에서부터 좀 다져나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단기간에 명성도 얻으셨고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일만 남았잖아요. 네. 뭐 조승현 선수라든가 춘천 휠체어 농구단의 향후 목표라든가 각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운동 선수는 이제 성적으로 네,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남아 있는 대회가 지금 이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제 굉장히 큰 대회거든요. 네. 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남아 있고 휠체어 농구 리그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은 대회에서 뭐 무조건 우승을 해서 저희를 이제 응원하시는 많은 뭐 시민 여러분이나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우승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우승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저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농구팀이 뭐 서울시청 팀이라든지 뭐 전국에 있는 명문 팀들에 못지않은 그런 명문 구단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팀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런 시선의 편견이라든가 틀을 깨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좋은 규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가실 수 있게 더 많은 팬들 그리고 춘천 시민들 뭐 이렇게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인사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저희가 선수들이 이제 뭐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좀 더 자긍심을 느끼고 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춘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팀이 되자 이렇게 선수들끼리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성적을 내는 것을 떠나서 좀 더 춘천시 시민들한테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단, 각자 개개인 선수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애는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열정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들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편견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